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양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오늘 나는 의사다는 김철중 기자의 명의와의 수다가 방송이 됩니다. 네. 최근에 잠은 좀 잘 주무시나요, 깜씨는? 저 지금 두바이 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차가?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돼서요. 요즘에 그냥 7, 8시면 졸린데 또 뭐 깨고 나면 2시, 3시고 막. 그렇구나. 정신없어요. 고생하구나. 네. 난 근데 네. 평소에도 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 새벽 4시에 이메일 보내고 그래. 민폐. 내가 어제 뭐 기사 쓸 게 생각이 났는데 네. 카톡방에다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제 출근할 네. 때쯤 네. 돼가지고 글 올리고 그랬죠.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새벽잠이 아무튼. 없어지고. 예. 저도 사실은 매일 5시에 일어나요. 그래요? 예, 원래 나랑 그랬는데. 비슷하네. 예. 앞으로 우리는 5시에 통화하죠. 제발 저녁에 10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질 좋은 수면을 위한 그런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수면 건강 의학이라는 분야가 있대요. 정신과에서. 네네. 네,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 시간을 또 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출발해 봅시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와 함께 수다 떠는 시간이죠. 명예와 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의사다 MC 양깡입니다. 양깡은 이름도 안 밝혀요, 보면. 양깡, 양광모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대본에 이름을 빼먹었네요. 여기 대본에 어떻게 써있냐면 양깡 피부가 거칠한데요. 요새 가을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대본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아내가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아니 얼굴이 폈어. 그러니까 얼굴이 폈어. 다 그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대본에는 야 얼굴이 까칠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있네요. 이건 우리 이혜선 씨가 이혜선 씨도 나와 있습니다. 방청객 전문 기자.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선 기자입니다. 청년사 기자 중에 최고의 미모.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표정은 다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출장 갔으면 남자들 얼굴이 사실은 좋아야죠. 그거를 지금 결혼 안 해서 모르는구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친장 갔다 올게요. 진짜요. 아이들 데리고죠. 아이들 데리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살짝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은 집사람이 업무상 출장을 가다 보니까 애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밤에 애들을 봐줘야 되니까 밤에 좀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그래서 이렇게 대본에 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몇 살이에요? 도대체?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그럼 뭐 알아서 10살, 8살. 이렇게 막 밤에 깨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때는 진짜 당직선 느낌이었고. 자, 오케이. 하여튼 요즘 애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고 있는 우리 양깡. 네. 자, 오늘 잠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 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은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중 선생님, 양광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여자 의사 선생님 게스트가 나오면 우리 이혜선 씨가 매번 미모가 어떻고 했는데 오늘 왜 안 써놨어?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야부 떠는 것 같아서 참아 못 적겠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가장 미모인데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매번 쓰던 걸 안 쓰면 어떻게 해? 오히려 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같잖아. 역차별이잖아 이러면. 네. 되게 소란스럽네. 김철중 기자님께서 이렇게 게스트를
얼굴 보고 부르신다는 말씀을 익히 들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왜 진짜요? 왜 나오셨어? 저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야, 어제 오늘 잠을 만만치 않아. 오늘 만만치 않아. 어제 좀 잠이 부족하신 것 같아. 네? 자, 일단 이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신과학 교실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세브란스 병원 수면건강센터에서 불면증, 수면주기, 수면리듬 장애,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분야의 진료를 맡고 계십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UCLA 수면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야, 이거 2년 있는 건 너무했다. 반은 놀고 반은 연구하는 거죠, 보통. 90%는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거 뭐 얼마나 날씨 좋아 여기 LA. 이거 뭐 연구가 되겠어? 근데 UCLA가 원래 수면의 연구 분야가 발달돼 있는 대학인가요? 수면의 연구가 발달되어 있는 곳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렇구나.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저가 있었던 랩은 수면이 제일 훌륭한 데가 아니고 정신신경 면역학 연구를 제일 활발하게 하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이름이 길지만 잠을 못 자면 그것이 인체에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온 거죠. 예. 야, 왠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날씨 좋은 곳으로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불면증 약 없이 극복하기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한 거구나. 예, 번역한 책이고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책의 내용이 저희 청년의사에서 냈어요. 네. 그래? 네, 청년의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경영이 흔들렸다는. 많이 못 팔았지만 저한테는 필요한 책인데 청년의사에서 다행히 제가 돈을 내긴 했지만 내주셨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책이 나온 이유는 사실 수면제는 그때그때 잠을 자게는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신경과의 허경 교수님이 저한테 불면증 인지치료 좀 하라고 시키시기도 했고 저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것에 바탕이 될 만한 책을 번역을 해서 좀 잘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름도 불면증 약 없이 극복하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약 없이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무슨 뜻이죠, 그거는? 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 없이 극복하고 싶지 않다며 약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한자용이에요? 아니면 치료자용이에요? 두 권이 다 있는 거죠. 치료자용으로 이제 의사들이 보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 사실 그 책은 이제 조금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셀프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환자형은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워크북이라고 하죠. 그 이제 실습을 위한 책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고요. 예. 오케이. 이런 책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졸려. 잠이 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책인데 아직도 선생님 살 수 있는 책인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재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불면증 앓고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사야 돼. 그죠? 내용이 너무 아주 알차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이은 교수님은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 간사실을 역임하셨고. 읽으실 거예요?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대한우울조험학회 병의사도 다 역임했네. 벌써 이 나이에 역임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어떻게? 현직은 어디 있는 거야? 현직은 세브란스 병원 연구심의회 간사네. 이것도 끝난 건데, 선생님. 끝났구나. 네. 지금은 연구심의위원회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어. 네. 외부적인 활동 안 하시고. 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인간의 수면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아니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고요. 네. 그 사람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계절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양이 다르다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팔로우한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몇 시간씩 자는지 조사한 다음에 10년 뒤에 그 사람들이 살았나 죽었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있었고 병이 제일 적었고. 오, 재밌다 이거. 네. 7시간. 오케이. 네. 그거보다 많이 잔 사람. 많이 잔 사람이나 그거보다 적게 잔 사람이나 다 이제 그 사망률이나 질병률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U 쉐입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7시간이 뭔가 더
중요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그냥 통계인 거고요. 아, 그러면 이 적게 자는 사람하고 많이 자는 사람과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게 자는 게 더 나쁘냐, 많이 자는 게 더 나쁘냐?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진 않았어요. 거의 대등해? 예. 그럼 이거 7시간이라는 건 전체적인 평균치로 구한 거고 그 안에서의 개인마다는 상황마다 다른 거죠? 네. 그 개인이 얼마를 잤냐고 물어봐서 7시간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10년 뒤에 사망률이나 질병률이 낮았다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약 3-4시간만 자도 열심히 낮에 활동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9시간 자도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처칠도 4시간만 자고 평생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완전히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4시간만 자도 낮에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네. 뭐 그걸 어떻게 교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원래 잠을 조금 자는 사람을 특별히 교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죠. 네. 그럼 체질적으로 막 8시간, 9시간을 자야 낮에 정상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한 거네. 불행하다 해봐도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지. 그렇지. 인생에 그 많은 시간을 자는 시간이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건 활동성이 좀 떨어지잖아. 생산력이. 그건 그런데 이제 제가 대답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데에는 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4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다 장수했느냐 네. 혹은 질병이 하나도 없었느냐는 또 이제 얘기가 다르거든요. 논외군요. 네. 그건 또 얘기가 다르고 그 이제 4시간만 잤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중에 정신과적으로는 맞아. 어떤 양극성 장애나 이런 병이 조증 같은 거 아니에요? 조증? 네, 그렇죠. 조증 같은 병이 있었던 분들이 알고 보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우셨지만 본인의 인생은 힘들었다거나 제가 아까 언급하신 그 회장님을 지칭하는 건 절대 아닌데 역사적인 위인이나 유명한 작곡가나 미술가 중에 정말 조금만 자고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본인은 사실 어떤 질병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꽤 있어서요. 그게 좀 대답하기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적정 수면 시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일반 생활에서. 낮에 졸리면 좀 그건 일반적으로는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약 6시간 정도 자요. 근데 주무시고 일어나면 개운하세요? 예, 뭐 큰 불편은 없어요. 그거는 되게 본인한테 맞는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가. 이제 저는 7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남편은 8시간 반이에요. 8시간 반. 네. 꽤 자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는 아마 내가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고 느끼는 시간.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전에는 이 정도 자면 개운했는데 요즘엔 이 정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중년 이후에는 많아요. 나는 8시간 자면 개운했었는데 어느덧 요즘엔 8시간 자고 일하는데 왜 개운하지 않지? 그런 분들이 중년에 많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수면 무호흡이 늘어나는 것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몇 시서부터 잠에 들어야지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자는 사람하고 10시에 자는 사람 똑같이 7시간을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12시 되면 자야 돼. 난 우리 애들이 9시만 되면 막 빨리 침대 가가지고 잤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은 안 자더라고요. 그 눈앞에서 손가락을 돌리면 애들은 다 자. 응?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책들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마다 이제 본인이 자야 하는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원래 그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사이클이 건강에 제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12시인지 9시인지는 그 사람의 이제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에 이제 야간에 일하는 직장이 되게 늘어나고 취업 자리가 늘어나면서 억지로 이 생활 리듬 자체가 뒤로 밀리어서 생기는 질병도 꽤 많거든요. 예. 네. 그걸 유식한 말로 무슨 수면 페이스? 슬립 페이스? 슬립 페이스가 뭐 시프트 돼서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일부러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뒤로 미룬 시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경기도 교육감도 수면학회나 이런 여러 의사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너무 빨라서 잠을 못 잔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반영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농경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자는.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진화돼서 왔잖아, 여기까지. 근데 어느 날 이런 이 전기가 등장하면서 밤이 밝아지고 수면 시간이 자꾸 뒤로 미쳐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적 환경하고 우리의 그 체질적 수면 환경하고 너무 어긋나는 거야.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도시의 수면 장애가 더 많다는 연구 보고들도 많고요. 빛공해가 수면 장애를 더 유발한다라는 연구 무슨 보고들도. 빛공해. 네. 거봐. 내가 아주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근데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냥 5년 전서부터 제가 스마트폰을 썼는데 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잘 때 네. 뒤돌아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사실은 꽤나 수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침대에서 하면 안 맞습니다. 되지. 침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침대는 다른 일을 해야 돼. 진짜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요. 네. 이제 환자뿐 아니라 수면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침대에서는 성관계하고 자는 거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에 써 있어요. 왕족이에요. 네. 이게 족보군요. 네, 왕족이에요. 성관계는 꼭 해야 돼요? 19금 방송을 지향하네요, 갑자기. 난 침대 말고 딴 데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스마트폰은 정말 요즘에 특히나 그 학생들이요. 네. 잠자리에서도 친구들하고 맞아. 톡을 톡하고, 하다가 네, 잠들기 싫어하고 잠이 뒤로 밀리고 다음날 못 일어나고 이런 요인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집사람하고 싸운다고 하기는 좀 의견이 충돌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애가 네. 3학년짜리 애가 침대에서 책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책 보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자야지. 네. 왜 침대에서 책을 보느냐라고 하는 주의고 네. 집사람은 그래도 우리 애가 책을 본다는데 스탠드를 사줘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 책을 읽는 걸 장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네. 수면 습관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책은 앉아서 보는 게 걔 이제 눈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눕는 자리에서는 각성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훨씬 좀 좋기는 하죠. 저도 자리에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매우 찔리기는 하는데요. 예,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찔리지만 네. 사실은 침대에서 자리에서 읽으면 그렇게 잘 읽혀요. 잠들기 전까지. 네, 맞아요. 잠이 빨리 와.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내가 쓴 책 읽어봐봐. 금방 와. 그거 참고 끝까지 다 읽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들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출근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7시에 일어나. 그래서 9시까지 회사를 가. 예를 들면. 네. 자, 이렇게 적정 수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요일 날 아무런 제한 없이 사회적 활동에 제한 없이 일요일 날 11시에 일어나. 이거는 수면 부족의 하나의 징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세모인데요. 왜냐하면 세모. 네.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상 심리가 있어. 나는 오늘 더 쉬어야 된다. 네. 나는 좀 오늘 누워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라면서 누워서 잠이 안 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수면 주기 자체는 나쁘거든요. 수면 습관을 좋게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그래야 수면 장애가 쉽게 낫고 또 잘 안 걸리게 되는데 수면 습관에는 나쁜 습관이고요. 실제로 평상시에 내가 별 무리가 없다는 게 수면이 꼭 부족해서만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게 꼭 수면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푸는 방법이 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잠으로 어떻게든 보상해 보고자 오래 누워 있는 경우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예. 그죠. 그러면 월요일 날 더 피곤해요. 네. 월요일 날 더 피곤함만 야기할 뿐 뭐 좋을 게 없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궁금증. 이게 보통 이제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수면을 억지로 줄이잖아요. 수면 시간을. 학생들을 특히. 그렇죠. 요즘에 카페인 음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적정 수면량이 7시간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낮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 줄일 수 있는 수면 시간은 기껏해 1시간이다 이거지. 맥시멈.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줄였어. 4시간만 잤어.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은 못 잔 거 아니야. 평소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낮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졸거나 막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맥시멈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적정 수면 시간은 1시간 이내다. 이거 맞아요? 그 선배님의 의견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내가 어디 가서 주워 듣는 게 많아. 산부인과 의사한테 들은 것 같아. 맥시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면의 시간이 얼마 이내다 이런 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담 못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밤새서 초치기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 초치기 전문 용어 나왔어요.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쓰러지게 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서 머리에 들어갔던 거는 휘발돼서 그렇죠. 쏟아나지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과도하게 막 밤새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내 그러면 2시간만 줄여도 낮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맞아요. 예. 졸리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나이 들수록 점점 수면 시간이 줄잖아요. 예, 좀 줄죠.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런지 밝히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할래. 근데 원래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들고 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수면 시간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구나. 예. 그럼 나이 들면서 이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져요? 아니면 일찍 깨어나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깨어나는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찍 자려는 시도도 하게 되고 낮 동안에도 더 누워서 낮잠을 청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보성하려는 행동도 많아지죠. 그리고 수면 이렇게 깨어나는 게 땡겨지기도 하지만 이제 잠이 얕아지거든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깊은 잠의 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개운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죠. 네. 뭐 괜찮아. 아이들은 되게 치과에 대한 질문이야? 아니 뭐 이상한 질문이라기래. 아니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개그 웃어주시면 안 돼요. 나 이런 개그 좋아하잖아. 아니 저희 그 조카 한 11개월짜리 조카를 보니까 자는 시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크는 거예요, 아기가. 그런 것처럼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수면을 좀 오래 취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거나 뭐 이런 연구는 많이 게 있죠. 없나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 좋은 질문이야. 네. 이제 오늘 원래 대본에는 수면의 기능에 대해 물어보시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주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면의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건데 그래서 왜 애 재울 때 자야 키 큰다고 빨리 자야 너 키 큰다고 하는 말이 영 틀린 말이 아닌 게 실제로 성장 호르몬은 자는 동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나 그런 호르몬들이 안 나오는 것도 잠이 짧아지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연구도 있는데 짧아져서 안 나오는 건지 안 나와서 짧아지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잘 자는 사람들이 면역력도 더 좋고 잘 자는 사람들이 호르몬이나 이런 내분비계 이상도 적고 그리고 최근에 하는 연구 중에는 잘 자고 못 자는 사람들이 당을 조절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받고 잘 자고 못 자는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몸의 염증 조절을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다르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이 보약이란 말이 이런 데서 먹히는 거지. 그러네. 진짜 그 말이 맞는 면역력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근데 성장 호르몬 분비 활발해지고.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질병이 생기는 게 있나요? 안 잔다고 해서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질병이 있어. 불면증이라고. 그렇네요. 네. 불면증. 그거 말고는 다른 정말 병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면장애. 예를 들면 담배처럼 니코틴과 암의 뭐 관계를 밝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를 밝히는 게 어려운데 수면이 어떤 질병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다 밝힌 건 아닌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잠을 못 자게 하면 뇌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팍팍팍 올라가더라. 쥐 연구를 했는데 쥐를 안 재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치매가 생기는 게 못 자면 더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나왔고요. 이걸 브레인 무슨 워싱 뭐 이런 네, 예. 그런 표현을 쓰면서 브레인 사이언스 워싱은 원래 세뇌시키는 거를 네, 맞아요. 맞죠? 그럼 그 단어가 그런 아닌가 영어가 봐요. 원래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하여튼 뭔가 그런 게 논문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건데 이게 자는 동안에
이 치매를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치매가 일어나잖아요. 네,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거를 자는 씻어내지 동안에 못해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CSF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진짜로? 못 자면 못 자면 안 빠져나오니까 축적된다는 거지. 네, 그게 현재 나온 연구 결과이고요. 그건 이제 동물 연구까지만 작년에 나오고 크게 뉴스로 나왔어. 선배님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CSF는 이제 뇌 척수액을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야, 방송인이죠. 여기가 사회신데. 오늘 많이 공격당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네, 실제적으로 잠을 적절하게 잘 잔 사람은 치매 발생 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제가 알기로는 그 논문은 아직 못 봤고, 그거 제가 보거나 제가 쓴 논문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잠을 잘 잔 사람하고 못 잔 사람을 2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 잔 사람에 비해서 못 잔 사람의 우울증 발생률이 더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일생에서 우울증을 알았던 적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연구를 시작할 때는 우울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잠을 못 잔 사람은 2년 뒤에 우울증 발생률이 더 높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쓴 거 중에는 잠을 잘 못 잔 사람은 잘 잔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뇨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 네. 다른 모든 요인을 다 통제를 해도. 그리고 그런 식의 연구는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위험률이 뭐 10배쯤 더 높다. 그거는 이미 연구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어떤 질병을 일으키냐 거의 만병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사람들한테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네. 근데 보통 지실험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나 보죠. 치매 관련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도 기획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의학자들이 인간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쥐를 위해서 연구를 해요. 이거 문제야 이거. 지금 인간한테 바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지실험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그럼 멜라토닌은 어때? 멜라토닌도 일정 시간 분비되는 타임이 있어요? 네. 몇 시에?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건 낮 동안에 생성이 되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부터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낮밤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게 감옥에 있든 병원에 있든 아니면은 노약자라서 집에만 있든 이럴 경우에 이게 햇빛을 못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생성도 안 되고 분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 3교대하는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시간을 바꿔서 살잖아요. 아니 일단 멜라토닌의 역할이 뭐예요? 멜라토닌이라는 건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잠을 자고 깨게 하는데 리듬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졸려진다, 이제 머리가 깔끔해진다, 맑아진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각성과 수면의 주기를 조절하는 게 멜라토닌이 하는 일인데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 네. 멜라토닌이 충분히 해를 봐야 생성도 많이 되고 그래야 밤이 껌껌해졌을 때 분비될 게 있는데. 인간이 신기하다. 낮에 충분히 햇볕을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게 굉장히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필요하신 분들은 드셔요. 제가 아까 이제 LA에 햇빛이 되게 좋은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특히 백인인 분들은 뭐라 그러죠? 멜라노마. 네, 피부암이 생길까봐 해를 가능한 한 안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아는 게 병이라.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도 쓰고 두꺼운 선글라스 쓰시고 햇볕 있을 땐 안 나고 깜깜할 때만 나와서 조깅을 한다거나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불면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해를 보시라는 치료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제가 2년 동안 한 일인데 그러면 나 이제 피부암 걸린다며 되게 싫어라 하시는데 되게 그럴 때는 선글라스도 벗고 해를 쏘시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해를 봐서 멜라토닌이 합성되게 되는 거예요. 게 이제 빛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라서 해를 쐴 때 아예 선글라스를 벗고 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전에 아침에 해를 쐬라는 설명을 꼭 하죠. 아침에요? 네.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사이클이 낮이구나. 맞아야 하니까요. 이제부터 이제 아침이 시작됐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햇빛으로 느껴야 되는구나. 예. 사이클이 맞아야 하니까요. 그래,
내가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알람 맞춰놓잖아. 이 소리로 깨우는 건 무식한 거라는 거야. 빛으로 깨워야 된대. 빛으로 깨야지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기계 중에 네. 이렇게 램프가 있는데요. 네. 라이트 세라피를 하는 이제 광치료라는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광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좀 맞춰서 사람들한테 수면각성 리듬을 이제 자연스럽게 맞춰보려고 나온 램프인데 한마디로 스탠드 같은 그런 램프인데 그 얼굴 쳐박고 거기다 빛을 쬐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헬스로 안 나가고 피부암은 안 생기고 그렇지. 방에서 그 램프가 깨워주는 그 말씀하신 네. 알람 주기대로 살고자 하시는 그 가정용도 그런 분- 있어요, 가정용? 네, 있어요. 가정용? 네, 있어요. 얼마예요? 그게 150불 정도. 그거밖에 근데 안 해요? 네, 근데 그게 한국에는 아직 수입이 안 됐는데 인터넷 직구로? 아마존에는 15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자기가 맨날 항상 출퇴근 시간을 좀 잘하기 위해서 6시에 항상 기상하고 싶으면 예. 5시 반쯤 일어나서 자꾸 빛을 쬐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음. 빛을 쬐다 보면은 이 생체 시계가 6시에 자연스럽게 깨는 거야. 맞아요? 네, 오늘 전 네. 필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주워 들은 게 많아. 이거는 비뇨기과 의사한테 들은 것 같아. 훌륭하신데요. 네. 그럼 이게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잠드는 모드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분비가 늘어나면서 깊은 수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순간 멜라토닌의 농도는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기상은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그게 약 새벽 3시쯤 되겠네요. 2시나 뭐. 네, 예. 네, 그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멜라토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갔어. 네, 근데 막 그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네. 가자마자. 네, 그 시간에 맞춰서 네, 네. 내가 이 잠을 들고 싶어요. 예,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도착 예정 그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시에 회의가 있다. 네. 그럼 거꾸로 내가 그 미국의 9시에서 거꾸로 미국의 새벽 3시에 나는 현재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그거 시차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전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먹는 게 맞죠. 아, 미국 자기 전에? 시차에 맞춰야죠.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시차 적응이나 이런 때 멜라토닌을 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멜라토닌을 들여서 잘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아, 많지 않아요? 그 제일 큰 이유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되게 해를 충분히 보시고 있는데 아.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아, 이미 이거 멜라토닌 말대다. 충분히 이거 만드는 말대 상태. 이거. 아. 그러시고 상태였구나. 네. 햇빛 부족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아니구나. 불면증이 아니구나. 대개. 네. 우리나라 예, 사람. 근데 저한테 서양에 있을 오시는- 때는 저는 어땠어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좀 봤었어요. 아, 효과를 좀 네, 보셨는데. 미국에서 봤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분들을 못 만난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시차 적응에는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곳에서 주무시기 이제 미국에 가서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네. 요즘에 그 술을 한 잔하고 네.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요즘에 보면 네. 그래야지 잠이 온다, 잘 그렇죠, 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앞에 계신 우리 김 선배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건가요? 나는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네. 두 가지 인생이 경우 괴롭잖아.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에 성시경이 나와서 말을 한 건데 네. 잠이 안 와서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네, 저는 격하게 야. 공감을 했는데 원래는 별로 술을 먹을 마음이 없는데 수면장애가 있어서 술을 써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려요. 예. 그 술은 잠을 들게는 할 수 있어도 잠을 점점 얕게 만들고 꿈을 늘리고 조각을 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코올이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더 이상 못 자거나 계속 이렇게 꿈을 꾸다가 깨거나 자다 깨다 하게 되는 이제 알코올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술을 쓰는 거는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경우 술을 먹고 싶어서 잠핑계를 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술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굉장히 숙연해지네. 아, 그러니까 이 알코올에 의지해서 잠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꿈을 많이 꿔요? 네, 술이 들어가면 그래요? 네, 야, 희한하네. 완전 만취해서 뻗기 전에는요. 네. 알코올이 꿈을 늘려요. 꿈을 늘려요? 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꿈을 못 꾸지? 꿈이 없나? 기억이 너무 안 많이 나는 드시는 거예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죠, 선생님.
꿈을 꿨는데도 나는 기억을 꿈이 못하는 없어.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건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꿈을 꿔요? 자는 네, 동안에? 누구나 다 꿈은 꾼다고 알려져 있죠.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꿈 수면 자체가 적은 사람은 있어도 없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꿈이 자기가 기억하는 꿈이 많으냐 적느냐가 수면의 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상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케이. 수면의 질이 재밌다. 나쁜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생생하게 꾸고 리얼하게? 네, 그리고 다 기억이 난다고 하고 무슨 대하소설 10권은 읽고 깬 것 그럼 같다고 수면의 질 한다고. 안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잠을 많이 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깊은 수면에 쫙 빠지지 않고. 깊은 수면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럼 흑백으로 꾸는 사람하고 칼라로 꾸는 사람은?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게 수면의 질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흑백과 칼라 중에 이제 칼라가 훨씬 생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생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혹은 수면 장애가 좀 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떨어지는 꿈 많이 꾸잖아요. 네네. 예, 막 그런 꿈을 왜 꾸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은. 키 큰다고. 저도 그 말하려고. 어른들 말씀은 키 큰다고. 예, 그렇게 네. 말을 하는데. 예, 근데 그게 아이 때 더 많이 꾸는 이유에 대해 제가 사실 소화를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게 이제 슬립 테러라고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부르는데 막 소리 지르다 깨잖아, 애들. 예, 야경증이라는 현상이 아이들은 낮 동안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어른보다 손쉽게 나타날 수 있고 꼭 그게 무슨 병이 아니어도 뭐 오늘 낮에 큰일이 있었으면 그날 밤에 뭐 낮에 걔가 불장난을 했든 뭘 했든 그러면 꿀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잠이라는 게 아까 이제 수면의 기능 얘기했지만 잠이라는 게 이제 낮 시간에 입력된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라며요. 네, 네?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네. 중요한 거는 남겨놓고 뭐 그러기 네,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리바이벌이 된다거나 꿈으로 이렇게 네.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목류병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 네. 들면서 사라지는 네. 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목류병은 사실 성인한테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좀 더 있는 편인데 목류병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듯이 무슨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을 때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하지만 뭐 진단을 목류병만 따로 그것만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목류병이 있다면 혹시 다른 스트레스가 없는지 꼭 찾아봐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발라야 했다. 근데 한 번만 발라서 과연 될까? 라미실 원스는 단 한 번에 한 번 사용으로 무좀 살균막이 싹 13일 동안 무좀 살균균 작용이 지속됩니다. 무좀 치료 한 번에 잊어라. 라미실 원스. 자기 전에는 네. 뭔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는 게 버거웠어요. 아, 예. 근데 자고 났더니 오히려 더 그 기억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저희 김철중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를 낮 동안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어떤 걸 저장하고 어떤 걸 버리고 그 또 어떤 거 하고 어떤 걸 연결시키고 이런 정리의 기능이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저장할 걸 저장하고 심지어 저장은 이제 굳히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수면에 중요한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근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기회에 관계를 맺지 뭐. 이혜선 씨 뭐 본인 얘기를 막 물어보고 그래 목류병. 아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에 흙 묻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거 진짜 무식한 점인데 꿈은 반대다. 이거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어떤 짝사랑하는 여자를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근데 꿈에서는 막 그 여자를 학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의식적인 반대. 이건 프로이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 나는 뭐. 근데 저는
일단 정신분석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대답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런 대답은 많이 해요. 이제 꿈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네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은 드려요. 꿈의 내용 자체보다 그 꿈을 꿀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나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얘기된다. 내가 꿈을 꾸면서 내가 그 상황에 굉장히 억울했느냐, 아니면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느냐, 아니면 내가 굉장히 당황했느냐, 이런 그 감정이 당신이 낮 동안에 많이 묻어놓고 감춰놓고 누르고 있던 감정이 밤사이에 올라온 걸 거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재료로 나온 내용이지 그 내용에 신경 쓰기보단 현재 당신이 낮 동안에 많이 눌렀던 감정이 그거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대답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김일성한테 쫓기는 꿈을 진짜 많이 꿨어. 김일성한테 뭐 잘못한 거 있었죠? 거의 이승복 어린이 수준으로 꿨어 나. 저도 어려서는 전쟁이 났는데 네. 피난을 가는데 네. 가도 계속 뒤에서 군대가 막 그러니까. 점점 쫓겨오고 그게 이제 불안하다라는 감정 때문에 꾸게 되는 꿈이거든요. 방공교육도 열심히 받고. 네. 그리고 그런 꿈 다들 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꿈에서 할머니가 나한테 용돈을 줬거든. 그래서 내가 잘 챙겼거든. 근데 깨니까 없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근데 그런 꿈을 또 꿔. 그럼 요번에는 내가 이건 절대 이번엔 안 놓치리라 하고 손을 꽉 쥐거든. 근데 깨면 없어. 아 진짜. 그래서 이게 다 헛꿈이야 그거. 그 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위 눌림이 있잖아요. 네. 이 가위 눌린다고 하는 것도 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면의 단계 중에 하나 있다는 건 맞는데요. 네. 꿈의 일종 되게 가위의 정의를 좀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위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좀 내리는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가위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걸? 의학적으로 가위라고 얘기하진 않죠. 슬립 테러. 의학적인 용어가 그러니까 있구나. 이게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수면 상태를 이제 가위 눌린 것이다. 네, 아까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 수면의 여러 단계 중에 꿈을 안 꾸는 수면일 때. 이제 발작적으로 소리 지르고 놀라고 막 땀 흘리고 심장 뛰어하고 이런 거는 슬립 테러라고 의학적으로 부르는 거 맞고요. 야경증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수면 상태일 때 혹은 악몽을 꾸다가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죠. 나는 머리는 깼는데 그런 건 되게 이제 렘수면 상태에서 깨다가 그런 이제 수면의 단계 중에 꿈꾸는 수면 단계일 때 깨다가 머리는 깼는데 몸은 아직 덜 깬 거죠.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예. 근데 대개 사람들이 나 어제 가위 눌렸어라고 얘기할 때는 김철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야경증보다는 내가 잠을 들려고 할 때 혹은 아침에 내가 깨어나려고 했을 때를 더 많이 얘기하긴 하죠. 그 환자들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이 사람 요즘에는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약을 여러 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봐서 먹는 약을 봐가지고 그거 딱 빼니까 잘 자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스테로이드. 그리고 또 이제 천식약.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못 자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못 자는 건 아닌데요. 스테로이드를 새로 먹기 시작한 다음에 잠을 못 자게 되는 성은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제가 함부로 뺄 수 없는 약이잖아요. 그 치료에 꼭 필요한 네,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치료하는 동안 먹어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천식약도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천식약에도 스테로이드가 주로 쓰이나요? 아니면 뭐 베타 차단제? 네, 베타 차단제도 그렇고요. 예. 그 흡입하는 약인데 제가 상품명을 얘기하긴 좀 하여튼 그런 계열의 약들 중에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분명이 기억났네요. 티오필린이라고 하는 약들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들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우리 이제 수면 장애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잠을 못 드는 사람하고 일찍 깨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두 가지 대분류가 있다고 치면 일단 잠이 들면 잘 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런 사람한테는 수면제를 처방하죠. 그렇죠. 요즘 최근에는 어떤 거를 많이 처방해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약이 네. 성분명으로 졸피뎀이죠. 졸피뎀.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 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왜 분류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맞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전 세계에서 다 향정신성. 아, 그래? 네. 그 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이에요. 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품명은 MBN. 야, 이게 우리 인간이 점점 이게 현대 문명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처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응. 잠을 들게 하는 약이고 잠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로 처방하죠. 요거는 이제 중독성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네. 오. 근데 이제 그 중독성을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분이 있고 중독성을 필요 이상으로 걱정 안 하는 분이 있는 게 문제인데 한 알 의사 처방 용량대로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로 한 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한 알 먹고 중독성이 생기진 않는데 그거를 잠이 안 온다고 2알, 3알, 4알 이렇게 과자 먹듯이 드시는 분들이 중독성이 생기는 거고 한 알까지는 안 생겨요. 이게 자기 전에 먹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낮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낮잠 자겠다고. 그건 안 줘요? 그러면 중독성이 생기죠. 네, 잠이 드는, 이게 마취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에 드는 순간에 이렇게 탁 쳐주는 수준인데, 그거를 낮잠 잘 때 애용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셔요. 그러면 습관성이 생기고, 낮에도 안 듣고, 밤에도 안 듣게 되죠. 진짜다. 이 졸피뎀이라는 말이, 네. 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말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네. 아주 우리나라랑 졸자가 들어가서요. 졸리운 약 같아. 네. 근데 이게, 졸피뎀 먹어야지 했는데 깜빡 잊고 잠든 사람을 깨워서 졸피뎀 드셔야죠. 먹일 필요가 없죠. 뭐 이런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먹을 필요 없어. 요 졸피뎀 먹어야지 하는데 막 졸려서 잔 거야. 그럼 그냥 냅둬야 돼. 그럼 하나씩 장기 복용을 해도 중독성은 없는 건가요? 하나씩 장기 복용했을 때 중독성이 생길 수 없다고 말을 하긴 곤란하지만 대개는 그래서 생기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생기는 경우는 정말 그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근데 저도 직접 먹어보니까 먹고 나서 느낌이 자도 약간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하나를 더 먹어. 이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낮에 먹어봐 한번. 그게 약을 파는 사람들, 의사는 약효가 1-2시간 안에 사라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음날까지 약 기운이 남아서 찌뿌둥한 느낌. 맞아. 네, 이거 그런 거 많이 이게 머리가 맑지 않은 나 실제로 겪은 일인데 내 아는 사람이랑 이제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나는 운전 안 하고 이제 그 양반이 운전하는데 이 사람 딱 나왔는데 약간 이상해. 그래서 뭐 했냐고 그러니까 어제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운전을 거의 막 음주운전처럼 하는 거야. 그거 말 돼요. 나 죽다 살아났다니까. 아니 심지어는 센시티브한 사람 센시티브한 거야. 그것도 그런데 그분이 몇 시에 드셨느냐도 영향이 있는 게요. 그러네.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드셨다.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아니면 거죠. 다른 약물이랑 같이 먹으면 그래서 그러면 머슬 릴렉선트랑 근육 이완제를 먹었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이 그럴 수 있죠. 있겠네요. 네. 이게 시험 요즘에 아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네. 근데 밤에 보통 긴장해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네네네. 그 상황에서 수면제를 딱 먹었는데 다음날 시험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너무 졸려가지고 시험을 망쳤다. 그 핑계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양약적으로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길게 약효가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용량을 좀 줄여 드시라 그러죠.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그래도 이게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약 맞죠. 현재로서는 가장 근사한 네네. 약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뭐 많은 연예인들이 뭐 한 100알씩 먹고 같아 이래서. 우리. 네. 졸피뎀. 방송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예. 보통 나 이게 맨날 이제 이 여름에 이렇게 열대야 같은 거 오면은 뭐 잠 잘 자는 뭐 기사 매년 쓰거든. 네. 근데 거기 꼭 쓰는 말이 뭐 자기 전에 우유 먹으라고 써.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이게 진짜 우유 먹으면 효과 있나? 무슨 코판 트립토판이요? 네. 우유 먹으면 진짜 효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 그런 연구를 했나 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옛날 얘기야 이거 분명히. 근데 어쨌든 뭔가 나를 이완시켜주는 게 그게 우유인지
초콜릿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완시켜주는 거를 좀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속이 너무 비어도 배가 고파서 못 자잖아요.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도 못 자지만 적당히 내가 속이 너무 배가 고파서 쪼르륵 거리면서 자야 하는 상황에 잠이 안 오는 거라면 좀 먹으라 그러죠. 그 음식은 소화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음식을 고르다 보면은 뭐 몇 안 남죠. 그 중에 우유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연구해 보니까 막 우유를 약 10통 먹어야 돼. 자려면. 이건 뭐 불확실한 얘기. 그 뭐 양배추를 베개 깐에 뭐 네. 양파를 망에 넣어서 저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일단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해서 실패한 분들만 와서 그런지 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병원까지 오는 사람들은 이제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 체온을 그러니까 네. 체온이 약간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아요. 유도를 하면은 네네네. 잠이 잘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춥게 1, 2도 낮게 응. 라고 설명을 하죠. 예. 너무 뜨거운 게 더워도 아니고. 잠이 안 온다고. 응. 예. 그게 원래 좀 잘 자는 좀 적정한 환경에 네. 약간 추운 환경도 들어가요. 춥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온도가 1, 2도 낮게 평상시에 그렇게 자다 보면 나중에 추워서 깨지 않나요? 일단은 난방이 잘 된다고 치고요. 네네. 네. 일단은 바깥에서 내가 거실에서 활동하려는 데보다는 1도 정도 낮은 세팅인 게 계속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곳의 온도가 더 떨어지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자기 전에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자기 전에 막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기 전에 각성되는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거는 잠을 잘 못 자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잠이 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깨게 해요. 근데 그 각성되는 활동에 부부싸움도 있고, 컴퓨터 게임도 있고요. 그렇지. 네. 그렇지. 컴퓨터 고스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기 전에 각성되는 활동을 피하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자려고 운동을 막 빡세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셔요. 근데 그런 정말 과도한 운동도 한밤중에 하시는 건 오히려 각성시켜서 잠을 깨운다고 하죠. 네. 나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만 해도 오늘 밤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굉장히 어떻게? 진짜 양질의 잠을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막 혈당 조절에도 좋고, 뭐 이게 그 정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리하는데 좋고, 치매 예방에도 네. 좋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잠을 들어갈 때 진짜 신시한 마음으로, 진짜 내가 잠을 잘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좀. 그리고 요렇게- 낮에도 햇빛도 한번 좀 쬐고. 이렇게 오전에. 너무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래? 그게 이제 사람 따라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물어봐 주신 것처럼 불면증이 있는 분들 중에 잠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히려 잠을 쫓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네, 네. 잠을 그러니까 잘 자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더 초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그런 면도 있고 원래 생각이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좀 잘 온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네, 내가 잘 자야 될 텐데 잘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7시에 꼭 일어나야 하는데 등등 뭐 이렇게 내가 잠과 관련돼서 뭔가 의도를 많이 가질수록 사실 잠은 의도로 자는 게 아니라 마치 하품하거나 숨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와야 하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거나 의도를 잠에 부여하기 시작하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깨거나 하는 현상이 훨씬 더 잘 나타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개운하다, 개운하지 않다로 잠을 잘 잤다, 못 잤다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사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수면다원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수면다원 검사는 자면서 하루 동안 자면서 그 사람의 뇌파나 자는 동안에 뭐 산소 포화도나 자는 동안에 얼마나 몸부림치나 이런 걸 다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수면무호흡증이 제일 많은가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하냐를 보는 데가 제일 유익하고 유용한 거고요. 물론 그걸 하면은 내가 깊은 잠은 얼마를 잤는지, 실제로 잠은 몇 시간 동안 잤는지, 또 전체 중에 꿈을 꾸는 수면은 얼마나 됐었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객관적인 수면, 즉 객관적으로 너는 8시간을 잤다.
그리고 너는 수면 무호흡도 없었고 다 좋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못 잤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객관적 수면과 주관적 수면의 연관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수면 당원사는 병원 가서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병원에 자면서. 네, 자면서요.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아직 안 되고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고 될 거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비싸다. 예,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놓쳤는데 남자들은요. 객관적인 수면, 즉 수면 다운 검사의 질하고 남자들이 보고하는 수면이 일치하는데요. 여자들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여자들은 좀 더 복잡해. 여자들은 복잡한 동물이라서 남자는 단순하거든. 네, 객관적인 지표하고 일치하지 않고 남자는 일치해요. 아, 그렇구나. 보통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잘 자는데 네, 여행 가거나 네, 좀 네. 낯선 환경, 네, 바뀐 환경에 가면 못 자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집 밖에 나가야만 잘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수면 다한 검사를 하면 못 잘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사람도 거꾸로 더 잘 가고. 네, 예, 맞는 말씀이세요. 집에서는 코도 안 고는데 병원에서 하면 코 잘 골고, 코 많이 골고 막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수면 무호흡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환경이 바뀌면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날 밤에 수면제를 드리고 검사를 하기도 해요. 예. 물론 가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서 수면제를 드시던 분들은 드시던 대로, 안 드시던 분들은 안 드시던 대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밤을 새서 검사를 이렇게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 걱정이 되면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게 이제 몇 시까지는 기다렸다가 몇 시 이후엔 드시고 주무시면서 검사를 하기도 해요. 네. 얘기되네. 그러니까 아까 졸피뎀 얘기해서 만약에 졸피뎀인 경우는 특별한 이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라고 입증이 되면 그때는 처방하는 거죠. 뭐 다른 그렇죠. 질병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잠을 못 이루는 질병. 그러니까 질병. 잠을 못 들어가는 어떤 다른 질병. 예를 들면 우울증도 수면 장애가 많이 있고요. 네. 우울증 증상으로 잠을 못 이루게 되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정신과의 거의 모든 그러니까 질환은 불안 장애도 잠을 못 이루고요. 정신 조현병도 잠을 못 자고요. 그래요? 네. 치매. 최근에 있었던 연구 결과에서도 그랬지만,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치매가 없는 사람들보다 수면장애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수면제를 당연히 더 많이 복용을 해요. 그런데 그 연구에 대해서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치매가 생겼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보도는 좀 잘못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 때문에 병원이 뒤집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정신과 질환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잠을 이렇게 들긴 했는데 좀 일찍 깬 사람. 네. 이것도 약간 수면장애잖아요. 네. 수면장애의 정의가요. 잠을 들기 어렵거나 일찍 깨서 더 이상 자기 어렵거나 수면 유지가 어렵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죠. 그래요? 네. 그럼 일찍 깨는 경우는 뭐예요, 도대체? 왜 일찍 일어나는 거야? 겨우 잤는데. 수면 유지가 어려운 것 자체가 이제 중간에 각성파가 나기 시작하는 그거 자체가 수면 장애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잘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꼭 여쭤보는 게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여쭤봐요. 네. 요거 얘기 되네? 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알코올 의존성 수면이라면 일찍 깨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편이에요. 그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일수록 잠이 이제 새벽잠이 없어지시죠. 내가 그래서 요새 새벽에 깨시나요? 나는 신문 떨어지는 소리에 깨. 3시에 깨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신문기자로 입장에서. 그러면 그 알코올 의존성 수면장애인 경우에는 특징이 잠은 비록 들지만 좀 일찍 깨고 수면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네, 잠이 들기 어려운 것도 이제 술을 먹어야 잠이 드는 면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중간에 깨는 현상이 좀 더 특징적이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도 깨는 것도 꽤 특징이기는 해서 중간에 깬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더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더 챙겨보죠. 중간에 깬다는 게 보통 수면에 들어가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깬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뭐 흔히 말씀하시기는 한 서너 시간 자면 다 잤다. 뭐 더 이상 자기 어렵다. 겨우 새벽 6시쯤에 1시간 반쯤 더 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수면제가 아니고요. 수면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는 약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약이 있어요? 네. 우울증 약들 중에 그 약이 가진 작용이 꿈 수면을 줄이거나 아니면 잠을 좀 길게 자도록 도와주는 우울증 약들이 있어요. 깜찍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은 어떤 원리죠? 그 약의 이제 성분이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약의 성분이 그렇다는 표현 중에는 안티히스타민러직 즉 항히스타민 알러지약. 네.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약들이 이제 세로토닌도 동시에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항히스타민 작용과 또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부위, 세로토닌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이제 잠하고 관련된 부위에 작용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 약들이 꿈이 너무 많은 사람, 혹은 새벽에 잘 깨는 사람들한테 처방이 되고, 근데 그 약은 사실상은 수면제가 아닌데, 말을 하기 쉽게 그냥 뭐 수면제 처방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수면제는 아니에요. 그 약은. 네. 야, 그런 약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려움증이나 이렇게 알러지 있으면은 항히스타민 먹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이제 상당수 졸린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약은 졸리지 않는다라고 표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알러지 약을 그 수면 유도제나 이런 데로 쓸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타이레놀 중에 밤에 먹는 타이레놀이 있고 최근에 감기약 중에 밤에 먹는 감기약들이 있잖아요. 따로. 그 약들은 다 항히스타민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약들이에요. P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약들은 항히스타민이 든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잠이 졸리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럼 좋은 거네. 어떤 면에서요? 잠을 잘 잘 수 있잖아.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날도 졸릴 수가 있죠. 좀 길게 가면.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좀 일부러 특화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잠이 유지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수면제를 처방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약을 더 처방을 하는 편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약들이 중요한 거는 원인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날 잘 자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날 잘 자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지만 잠을 못 자게 된 원인을 교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그 교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하게 되고 우울증 치료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불면증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어. 예. 자. 네, 제가 혹시 나도 불면증 요거 이혜선 씨가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이혜선 씨가 한번 읽어 보세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제 찾아온 테스트인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네. 졸지 말고 끝까지 다 읽어. 졸리네요. 네. 잠자는 도중에 깨었는데 어떤 꿈이었는지 떠오릅니다. 잠을 청하는 중에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며 작은 소리에 자주 깨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평소 기분이 우울해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고 건망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한번 잠에서 깨면 바로 잠을 청하지 못하고 고생합니다. 이렇게 9가지 문항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하면 불면증을 의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6개나 해당이 돼서 제가 불면증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떤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이 불면증 자가 진단 테스트는 불면증도 진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한 5가지 이상이면 우울증도 진단할 수 있겠네요. 이거 우울증. 왜냐면요.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 우울증 중에 진단 기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기분이 우울해지느냐, 그다음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장애가 생겼느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꽤 많이 겹치는데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이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일단 불면증이라고 네. 일단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내가 주관적으로 못 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저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평상시 내 생활을 똑바로 그렇지. 못하고 내 능력을 잘 발휘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네. 그리고 자꾸 신경 쓰이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거나 아니 그런 예,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진단 기준이 한 달 이상 못 자면 진단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진단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한 달 이상 못 자는 사람, 석 달 이상 못 자는 사람, 6개월 이상 못 자는 사람을 나누기는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거의 매일 일주일에 3일 이상 못 자야 진단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일주일에 예, 예. 3일 이상씩 잠을 못 자는 게 한 달 이상 지속될 네, 경우에 예. 우울증이 아니라 불면증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거 밑으로 못 자면 그냥 있어봐라 라고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가끔 간헐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는 거라면 불면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준은 아닌데 불면 증상이 좀 있다가 그게 이제 어떤 계기에 확 불붙어서일 수는 있지만 뭐 좀 사람이 살면서 못 잘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는 아닌 걸로. 오케이. 그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요런 형태로 불면증이 많이 오는구나. 네. 요런 거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안타까운 거 없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연령대별로 달라요. 연령대별로 오케이. 다른데요. 연령대별로 합시다 우리. 일단은 3, 40대의 여성분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네, 3, 40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꽤 많은 경우에 걱정이 많아서 못 자요. 원래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또 내가 이래저래 머리를 많이 굴려서 뭘 계획을 짜고 계획된 대로 내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3, 40대 남성분들 열의 7은 술이에요. 단순하네요. 얘기돼. 이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데. 네, 예. 그럼 50대, 60대는?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좀 짧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르신들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 50대가 제일 적고요.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60, 70대의 경우에는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병이 있어서 이번에 암 수술을 했든 이번에 디스크 수술을 했든 아니면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몸에 어디 통증이 있거나 네 어디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픈 게 줄어들어도 잠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또 혹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제 햇볕을 잘 못 보는 상황 내지는 내가 집에만 있는 상황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이 적어서 그리고 수면 사이클을 이제 내가 맨날 누워 있어야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오세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종합병원에 있고 다른 과를 함께 보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 외에 건강하신 60, 70대인 분들은 꽤 많은 경우가 전에 보건공단 이렇게 보도자료 중에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다. 70대 환자 불안장애 급증하고 있다고 하듯이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나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혹은 뭐 나 내일 김치 담가야 되는데 등등 하면서 못 주무시고 그리고 그게 좀 만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심지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이 저녁 8시나 9시에 불을 끄고 누우시는 거예요. 자마자마 와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잠이 드세요. 하지만 8시, 9시에 누우셨기 때문에 2시에서 3시에 깨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6시간 주무셨거든요. 그럼 2, 3시에 깨서 아휴, 이 밤을 어떻게 다 보내나 하고 걱정을 하시고 6시쯤에 한번 잠깐 잠이 드셨다가 대낮에 잠깐 또 조셨다가 이제 본인은 안 주무셨다고 하는데 딸이나 며느리가 보기에는 이제 오후가 되면 좀 조셔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럼 뭐 저희 아버지도 꼭 그러시는데 그리고 밤에는 대여섯 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게 좀 건강하신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내지는 제일 많은. 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패턴으로 일단 뭐 약물 치료하고 그러니까 생활요법을 이제 변경하는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 수면 다원 검사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제일 많은 거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될 때. 수면 무호흡. 네, 예. 요거는 이제. 약간 이 생리학적 원인보다 이제 물리적 원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해박적이나 뭐. 네, 살이 찌시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흔한 건 아니지만 잠꼬대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PLMS 혹은 RLS도 다 같은 거지만 어쨌든 자면서 계속 근육이 움직이시고 하지불안증 같은 건가? 네, 하지불안 증후군 때도 하지만 하지불안 증후군보다 더 복합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수면다원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병은 주로 몇 살에 많아요? 주로 중년 이후에 원래 발생은 20대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가끔 나타나서 생활에 그렇게 방해를 안 주는데 되게 이런 거는 동거인이 이제 데리고 오겠네요.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로 동거인이 배우자분께서 도저히 같이 못 자겠다. 자다가 일어나서 뭐 옷걸이를 휘두른다. 뭐 자다가 일어나서 발차기를 해서 유리가 깨졌다. 그러고 오시죠.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부르는 걸 이제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하고 의사가 일단 듣기만 해도 알아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거를 수면다원 검사를 하거나 또 이제 검사를 하자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 렘수면 행동장애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파킨슨병이나 혹은 루이바디 치매나 다른 병의 시초 증상이라는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의 반 이상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보고도 있어서 다른 검사를 같이 권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너무 억울하죠. 나는 잘 자고 있는데 잠꼬대 좀 했다고 끌려와서 검사를 의사가 비싼 검사를 하자라지를 않나. 이 잠꼬대는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이죠. 되게 아주 욕설을 하거나 이러고요. 꽤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싸우고 주먹을 날리시고 그래요? 네, 주로 많이 흥분하시고 자다가 얼마나 억제돼서 살았어 그러겠어요. 그러시죠. 네. 이 녹화도 하잖아요, 자는 거.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 아주 이게 진짜 황당한 것도 많겠네. 일어나서 옆차기 하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러시죠. 그 나중에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다 환자들이. 내가 이렇게 자냐고. 보여줘요 환자한테? 주로 꼭 보여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호자한테도 이미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그걸 꼭 보여주는 경우가 수면장애 환자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약 처방을 하기도 하고 생활요법을 갖고 다르는데 가장 잠이 수면에 좋은 환경은 뭘까요? 네, 우리 밤에서 일단 소음이 없애겠죠. 그럼요. 그렇죠. 소음도 중요하고 또 온도도 아까 말씀드린 온도 습도도 특히나 저는 이제 온도보다 습도에 민감한데 저처럼 비염이 있는 사람은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혀서 못 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침구도 요즘에 많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했어요. 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의 내용 중에 처음에 이제 불편한 침구에서 주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나는 땡땡땡땡 침대와 땡땡땡땡 베개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가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 다 100%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다 그걸 이미 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럴 만큼 잠자는 데 있어서 침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꽤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일단 그걸 샀음에도 불구하고 못 자니까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신 분들이긴 하죠. 네. 일단 빛도 차단해야 될 거예요. 빛도 중요하다고 하죠. 어두울수록 좋은 거죠. 맞아요. 자는 동안은 어둡고 낮 동안은 밝은 게 중요하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 주택가인데 가로등 불빛이 집으로 들어와서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좀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다 보려고 그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알람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돌려놓으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저희 앞집이 그렇게 새벽에 뒷베란다 불을 켜가지고 빛이 들어오는구나. 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튼을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커튼 약간 이제 암막 커튼 비슷한 거를 사서 달아가지고 쳤어요. 근데 문제는 세탁기를 돌려요. 새벽에? 네, 새벽에. 그 새벽에? 네, 그러니까 세탁기도 돌리니까 소음이랑 이 빛공해 때문에 저희가 좀 잠을 한동안 못 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그 기마개 3M에서 파는 그 주황색 기마개 하고 대한항공에서 받은 안대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쪽에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 왜 그냥 자기만 보호하고 있네? 가서 가서 항의를 해야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어떤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수면제를 달라고 찾아오시면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일단 그 집을 먼저 찾아가셔야지 왜 절 먼저 찾아가고 말하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네. 이 시계 소리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근히 잠이 안 올수록 민감해지죠, 점점. 네. 네. 무음 시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게 하려면 소음을 차단하고 약간 어두운 환경에 되고 자기가 포근하게 느껴지는 침구를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베개는 어떻습니까? 베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처럼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은 목이 아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많이 바꿨는데 계속 아파서 중간에 깨요. 아, 그래, 이런. 보통 이 엎드려 자거나 완전히 누워서 자거나 옆으로 자는 이런 자세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그건 개인마다 다 네. 각자의 습관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똑바로 자지 말라고 많이 권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처럼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 똑바로 누워 자지 말래요. 네. 질병에 따라서. 네, 예. 특히 이제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비인후과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가 코골이가 사라진대. 옆으로만 누워 자면. 옆으로 누워서 자기만 해도. 옆으로는 절반 가량이. 그래서 옆으로 눕게 만드는 이 베개가 있잖아. 똑바로 누우면 불편해지는 베개. 똑바로 누우면 불편해지는 그런 베개. 베개가 있어요? 깨어나는 시간을 알람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수면에 유도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잠자리에 먼저 들지 말라고, 졸리기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기다리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 중요하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면 인지행동 치료 중에 행동 치료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아침에는 맞추시라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거 굉장히 네, 밤에 자는 자는 거는 오히려 잠이 올 때까지 굳이 누워서 잠을 기다리지 말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먼저 가지면 잠도 비슷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제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습관. 왜냐하면 어제 못 잤으면 이제 출근 안 하셔도 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제 내가 3시에 잠들었어. 그러면 오늘 나는 10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돼. 라면서 더 누워 계시고, 오늘은 정말 아싸, 잠 일찍 왔어. 그래서 12시에 잠들었으면, 그날은 7, 8시에 일어나시고, 등등 이렇게 수면에 시간이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잠이 안 잡혀요. 백날 수면제를 드셔도.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무조건. 규칙적으로.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뒤에 오셔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 효과 없었다고. 일주일은 효과 없죠. 습관이 잘 안 들었는데. 보통 그런 수면 습관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몸이. 그게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었는데 끝나가는 마당이라 말씀드리는데 수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어를. 이제 그게 치료 프로그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8주, 길면 16주인데 이제 그 기간 안에도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해요. 되게 즉 말씀드렸듯이 한 달 지나면서부터는 그 습관이라는 게 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가 이제 치료를 이제 가르치는 거를 인지행동 치료를 그만해도 24개월까지 계속해서 효과가 점점 더 있거든요. 효과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 따라서 네, 이렇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연구라서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자마라는 잡지 있잖아요. 네. 그 자마라는 잡지에 2번인가 3번이 실린 연구예요. 이게 수면제보다 효과 있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기 싫어하냐면 내 습관은 안 바꾸고 그냥 뭔가 이렇게 약으로 한 방에 더 편한 방법. 네,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 일정 시간 일어나려고 노력만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조절되는 거죠. 네.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번에 이제 내가 보통 6시 전에 일어나는데 아주 어둡잖아요.
근데 약간 뭐 빛으로 깨우라는 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네. 일단 집에 있는 불을 다 켜요. 네. 거실부터 뭐 부엌 다 켜요. 네. 일어나서 네. 굉장히 환하게 해놓고 뭐 네.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아. 네.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전 또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 수면에서 내 몸을 깨우는 습관이죠. 깨우는 네, 그렇죠. 좋은 네. 습관인 거죠. 네, 그죠? 네, 네. 응.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이렇게 일정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오전에는 내가 이 억지로라도 햇빛을 좀 쬐는 행동을 해야겠구나. 네, 어?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게 드네.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2년간 한 게 다 그거라서 그런데 미국에서 노인들한테 인제행동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처음 불면증이 시작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뭐 60살까지 혹은 65살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같은 시간에 일어날 필요가 없을 때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다. 그랬더니 불면증에 사용한 거야. 내가 은퇴한 다음에 마음대로 살고 났더니 불면증이 왔다. 얘기된다. 얘기. 네, 그래서 수면제만 먹은 거 한 2년 했는데 더 이상 수면제를 먹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고. 진짜 이거 얘기된다. 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방학 때 학교 안 가도 될 때 늦잠 자고 싶고 그렇죠. 뭔가 네. 내가 맞아요. 하던 루틴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만끽한 거죠. 늦잠 자고 늦게 자고 그랬더니 잠이 점점 안 와서 수면제를 먹게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은퇴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특별하게 자기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더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규칙적으로만 유지를 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 세팅을 할 거다라는 거. 네, 리세팅이 해놓을 거다 이거죠. 건강하게 그죠? 사는 법이죠. 네. 네. 그리고 낮 시간에 햇빛을 많이 찐다는 네. 거. 그다음에 낮잠은 뭐 가능한 여기 짧게 20분 이내로. 낮잠은 안 잘수록 좋고요. 아. 꼭 주무셔야겠으면 같은 시간대 30분 이것도 이내로.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한 80 넘으신 분들은 네. 자지 말라고 하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80대가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웬만하면 그러면 같은 시간에 주무셔라. 중간에 한번 살짝 쪽잠을 자면 뭐 오히려 더 좋다는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연구가 이제 또 많이 있죠. 최근에 대학생들한테 일부러 낮잠을 재우고 시험을 보게 했을 때 시험 성적이 더 나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죠. 그것도 이제 불면증이 아니라 잠의 기능을 보느라고 한 거는 맞는데요. 불면증 치료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낮잠 자는 게 좋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네,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밤 수면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네. 낮에 조금씩 자서 집중력을 높이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네. 아닌 거죠. 가능한 낮잠을 안 자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 네.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오늘 잠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얘기를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라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 교수님과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워요.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화요일과 토요일은 나이사와 만나는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CP 박재영, PD 양광모, 작가 이혜선, 김선웅이었습니다. 나는 의사다 2014년 12월 13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